네, 안녕하세요. 투플랜 A 국어 생기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수능을 치르는 과목들 중에서 가장 베일에 쌓인 과목은 누가 뭐래도 좀 국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국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죠. 공부를 해도 오르지 않는다. 뭐 타고난 아이들이나 잘 나온다. 책만 많이 읽으면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국어라는 과목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마치 이 과목이 공부의 일반적인 속성, 성적이란 공부를 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국어를 반영하니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막상 하자니 한다고 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전쟁에 질 것을 예상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인과도 같은 모습인데요. 과연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서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이 전쟁은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군인이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의문이죠. 네. 여러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국어에 대해 들리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사실이 맞는지가 말이죠.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위의 말들은 좀 참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어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점수가 전혀 오르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과목이죠. 또한 타고난 아이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1등급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공부량으로도 좋은 성적을 얻는 케이스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학생들의 비율은 전체 1등급 학생들 중 절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어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을 얻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공부량을 쌓고 있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영어가 제대로 된 공부법을 토대로 기본기를 쌓고 공부량을 극대화하며 점수가 오르듯이 국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기본기를 쌓고 기출문제와 연계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기출문제와 연계교재 공부 전에 기본기를 쌓고라는 표현을 제가 썼다는 건데요.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단계입니다. 네. 연계교재 공부 전에 기본기를 쌓는 과정.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11월까지 공부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능과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기출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EBS 연계교재입니다. 이들이 바로 수능 공부를 이루는 두 개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이 둘을 중심으로 1년간의 공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둘이 무턱대고 공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연계교재와 기출문제를 공부하기 전에 이 둘을 공부하기 위한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초 공부를 통해 연계교재와 기출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신의 실력을 끌어올리자는 것이죠. 수능 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만 꼽아보자면 독해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해력이란 말 그대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필요하고, 글을 읽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필요한데요. 즉, 국어 실력이란 글에 대한 집중력과 어휘력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어 공부를 위한 기초 다지기의 단계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능에 출제되는 정도의 글을 읽는 것에 익숙해지고 수능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만 열심히 해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위 등급이라 할지라도 바로 기출문제와 연계교재를 공부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위 등급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꼽자면 글을 읽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일 것인데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국어에서 필요한 능력은 독해라는 것이고 이 독해라는 것은 읽고 이해하고가 결합된 것입니다. 읽지를 못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없고 자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우선 해야 하는 것은 수능에 출제되는 정도의 글을 읽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을 꼭 실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9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출제되었던 수능 기출문제를 프린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미 프린트가 된 교재를 구입하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이 중에서도 독서, 현대소설, 고대소설 지문을 정독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독기라 함은 글에 나온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상관없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작정하고 천천히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정하고 천천히 읽는 것은 오히려 글을 읽는데 방해가 됨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읽는다고 이해가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이 훈련을 위해서는 매일 50분을 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수능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간은 약 80분 정도인데요. 이 중에 투자되는 시간이 지문을 읽는데 약 50분 조금 미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시간에 전력을 다해서 지문을 읽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네. 수능 기출 지문 정독을 모두 마칠 때까지는 국어 공부 시간 중에서 매일 50분을 항상 항상 시간 투자를 해 주시고요. 수능 기출 지문 정독과 밑에 이어질 어휘력 증진 훈련을 이제 하시는 것에 더해서 5등급의 수능 전략을 따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수능 끝날 때까지 수능 기출문제가 다 끝난다면 평가원 기출지문, EBS 연계지문들을 이용해서 정독 훈련을 위한 시간 배분은 계속해서 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문제와 선지에 나와 있는 어휘 찾기 훈련인데요. 1번이 앞서 말씀드렸던 지문 독해 훈련이 집중력에 대한 훈련이라면 두 번째 지금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해력에 대한 훈련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문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답을 골라보자라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인데요. 학생들 대부분은 국어의 문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대강 이런 뜻이겠지 라는 짐작으로 그럴듯한 선지를 답으로 고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의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답이 제대로 찾아질 리가 없죠. 앞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답을 고르는 과정은 엄청나게 연습하게 될 테니까요. 우선 문제와 선지에 나오는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 답을 골라도 고를 수 있을 테니 말이죠.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실 상위권 학생들도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선지를 고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공부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능 기출 지문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와 선지만을 읽으면서 뜻을 정확히 모르는 어휘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전을 통해 해당 단어의 뜻을 찾아 옮겨 적습니다. 2010년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뒤로 갈수록 시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 나왔던 어휘들이 반복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감이 아닌 정확한 논리로서 문제를 푸는 시작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기초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사항들을 꼭 실행을 하시면서 동시에 5등급에서 제시해드리는 단일 솔루션을 꼭 함께 실천하셔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